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어떤 균형 있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티키타카. 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영상 촬영을 하고 이게 이제 한 2, 3주 뒤에 보통 방송이 되니까, 그때쯤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참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뭐 7월 1일부터는 뭐 되게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가는 뭔가 막 돌다리가 될 것 같았던 7월인데, 이게 이제 역행을 하는, 정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근데 이게 더 이제 더 불안한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 예. 근데도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런 거 앞에서 사람은 참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다가 뭐 사실은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잘 지내시는 양반들이 만들어 놓는 정책이라는 게 또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정말 공감이 안 되는, 정말 이 주고받는 게 제로인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또 뭐 노동자 최저임금 뭐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누구를 어떤 노동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저희 아파트에서 한 며칠 전에, 예, 새벽 4시 45분쯤에 수화 뭐라 그러죠? 불 났을 때 막 나는 비상벨 뭐 올리고 뭐 하여튼 뭐 비상구로 대피하세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새벽 4시 반이 이제 가장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저희 이제 초소가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최저임금이 한 26%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관리비에 26%막 인상해서 올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우리도 뭐 나오는 게 한정적인데. 그리고 났는데도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자르는 거는 이제 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간을 줄이는 걸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시에서 7시인가 뭐 그 사이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경비 아저씨들이 좀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다른 건 괜찮은데 각자 단속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화재가 나니까, 보통 같았으면은 그런 정도의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은 경비 아저씨들이 이제 살짝 이렇게 조시다가도 바로 가서 이게 이제 오작동인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실 분들이 없으니까 뭐 우왕좌왕 가뜩이나 날도 덥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4단계로 가느니 뭐 어쩌고 어수선한 시기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오늘의 주제인데, 주고받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너무나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삶의 어떤 위험함, 불안함, 불공정, 이런 것들이 원래 취지는 다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겠다고 아마 만들어 놓은 걸 거예요. 사실은 최저임금 뭐 올리는 것도 뭐 소득 주도 성장, 그래서 진짜 이 하위 밑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주고, 그 다음에 뭐 그분들을 통해서 더 생산성이 올라가서 더 뭐 받고 하여튼 뭔가 굉장히 좋은 의미의 그걸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들에 대한 모든 균형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깨져서 사실은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뭐 악의적이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쓸 수가 없어요. 세 분이 필요하면 두 분만 쓰던가 한 분이 필요하면 안 쓰든가 뭐 이렇게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브앤테이크가 유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같이 일하던 사람을 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내가 자르고 싶어서 자르냐고. 내 삶의 균형점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지려면 어쩔 수 없어요.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 사람 사정 다 알아.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이 일을 해야 그래도 최소한이라도 벌어가야 삶이 유지되는 거 다 알지만 어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에 지금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만들어 놓는 이 공정함을 위한 기브앤테이크가 지금 어딘가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위태로워지고 근데 우리가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기브앤테이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떤 의미를 많이 받았냐면 너무 애가 인간미가 없다. 애가 너무 계산적이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더 주고 이게 좀 받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뭐 이렇게 기브앤테이크라고 그러냐? 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좋은 게 좋은 누구를 위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다음에 이 기브앤테이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항상 그 끝은 한쪽은 배신이고 한쪽은 너무해고 나 너무해 말고 너무해. 왜? 한쪽은 계속 받기만 했거든. 계속 준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거든.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무덤까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제 이럴 때 많이 쓰죠. 영원히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 관계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지능이 성장하지 못해서 영원히 그것들을 기브앤테이크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질병인 상태를 제외하고는 인간이라면 어느 선까지는 그것들이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지만 정말 그 사회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에는 그 끝에서 처참함을 느끼고 그거를 이제 가장 좋게로는 어떤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이제 방법들과 해법들을 찾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황망한 끝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이 기브앤테이크는 굉장히 내 개인적인 인간삼 그리고 누군가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특히 어떤 경우에 제일 중요하냐면 비즈니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업한다는 거 비즈니스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우리 서로 친하잖아. 우리 서로 좋은 관계잖아. 이런 마인드 때문에 이 기브앤테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더 베풀었던 쪽은 늘 베풀어야 되고 받는 쪽은 나는 형편이 안 좋잖아. 나는 늘 이런 쪽에 취약하잖아 하면 계속 받으려고만 하고 이것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기브앤테이크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데 뭐 친구 관계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사실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물에 빠지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사실 이 기브앤테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도 망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최소한의 어떤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셔야 하는 분들도 일자리를 잃는 이런 악순환의 늪으로 지금 빠진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고 뭐 너무 뭐 야멸차다 뭐 냉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상당히 이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시초 단계가 사실 가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뭐 동기, 뭐 선후배, 뭐 사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어떤 관계에서도 기브 앤 테이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제 뒤끝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뒤끝이 강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쿨한 뭐 그런 좀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쿨한 면만 본 사람은 저를 되게 쿨하다고 보고 뒤끝 장렬한 거를 본 사람은 어머야 무서워 뭐 이렇게 뭐 무서울 건 없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뭐 한 중학교 때부터 이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을 어떤 제 인생사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준의 삶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인간사가 딱 이렇게 무 쪼개듯이 아니면은 달걀 하나에 50g, 두 개면 100g, 세 개면 150g, 네 개면 200g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기브 앤 테이크 어떻게 가능하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가 5대5 딱 절반 2분의 1이면 그러면 이거는 정말 기브 앤 테이크가 완벽한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5대5가 자 첫 번째로 5대5라는 그 나눔이 그러면 공정한 것이냐 2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사실 가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이긴 하죠. 내가 준 만큼 내가 받을 수 있고 자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000원을 껐어. 근데 10,000원을 껐을 때 10,000원이 오면은 5대5잖아. 5대5로 기브 앤 테이크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10,000원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내가 1,000,000원을 꿔줬으면 1,000,000원이 올 때는 뭐가 와요? 이자가 붙어서 옵니다. 그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5대5의 개념이 뭐냐면 이거는 책 속에 있는 거야. 교과서 속에는 5대5가 이상적으로 나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사에서는 내가 1,000,000원을 빌려줬을 때 자, 내가 1,000,000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줌으로써 그 사람은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서 그 1,000,000원이 들어왔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가 그것들을 활용하는 대가로 원금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이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주는 쪽이 받을 때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1,000,000원을 빌려줬는데 3년 뒤에 원금만 딱 1,000,000원 받으면서 야 너 1,000,000원 줬으니까 나 너한테 1,000,000원 갚았다? 그러니까 우리 기브 앤 테이크야? 이렇게 말하면 1,000,000원 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써야 될 1,000,000원을 내가 3년 동안 그 사람을 줌으로써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마이너스 시킨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이자라는 플러스로 갚아줘야 되는 게 기브 앤 테이크인 건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줬으니까 준 걸 받으면 기브 앤 테이크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정량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뭐 품앗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A집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뭐 다 A집에 와서 이제 음식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잔치를 해. 그러면 우리 집에 내가 일을 하러 갔을 때 그 멤버들이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 일을 도와줘.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A집에서는 손님이 예를 들면 뭐 한 30명 초대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30명 초대됐었던 집에서 내가 쓰는 노동력하고 저쪽 집은 막 엄청 부잣집이야. 그래갖고 거기서는 손님이 엄청 많이 와.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멤버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내가 30명인 집에서 일하는 노동력하고 300명의 손님을 초대받아서 하는 일하는 노동력은 나 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 가치는 노동의 그 강도나 시간이나 이런 건 훨씬 더 높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A집에 가서 우리가 잔치 한번 치러줬으면 B의 집에 가서도 잔치 치러주고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품앗이. 그러니까 그것들을 시간 대비, 강도 대비, 노동력 대비, 뭐 손님의 수 대비, 그 다음에 음식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음식도 있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뭐 구절판이나 뭐 잡채나 이런 거. 딱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이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날씨가 되게 좋을 때 일하는 거랑 그다음 아주 추운 겨울이나 아주 폭염인 여름에 일하는 거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계산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5대5는 사실은 교과서에만 있지 우리가 사람이 사는 어떤 인간사에서의 5대5라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약간은 너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라는 것들의 가치는 딱 사실은 정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돈이 되게 많대. 그래서 뭐 애들 옷 같은 거는 막 명품 막 이런 걸 사 입혀요. 뭐 기본 우리 시대에 또 유행하던 그 아동부 브랜드가 있었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안 사본 브랜드인데 그거 거의 티셔츠 하나 하고 이제 반바지 하나, 여름에 상하이 세트 하나 사면은 보통 한 티셔츠가 한 7, 8만 원, 예, 바지가 한 7, 8만 원, 15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했던 브랜드예요. 그 브랜드 옷 그냥 집에서 입는 티와 고무줄 반바지 사는 건 안 아까우면서 애가 이제 상담이 좀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제 지인 중에 하나는 제가 그래서 그 지인이랑은 이제 안 만납니다. 예. 왜냐면 어떤 관계로 제가 이제 파악이 됐냐면 요 밑에 관계, 균형이 깨진 관계. 제가 어디까지는 용납이 됐냐면 7대3의 관계까지는 용납이 됐어요.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 굳이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나눴을 때 그래, 내가 조금 덜 받지, 저 친구가 조금 더 간절하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균형점을 저는 이제 맞추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왔냐면 제가 그것들이 수용이 되니까 이 아래 단계 8대2, 9대1, 10대 0의 관계까지 온 거예요. 뭐냐면 그 친구의 아이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분명히 조치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판단이 들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때 마침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받는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 시간, 비용, 거기서 얻어진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는 지인이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들 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로 맺어지진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프리하게 할 수는 있었겠죠. 그래도 내 기본의 가치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 기본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네가 상담을 해주면 보통 이제 상담이 제가 그때 당시 40분에서 50분을 했었거든요. 그걸 해주면 자기가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적어도 제가 하는 기본의 가치는 인정을 해주되 거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지인이고 또 친구고 그러면 약간의 어느 정도의 그 프리한 어떤 그 영역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그거는 땅으로 무시를 하고 삼겹살 자기가 집에서 그냥 거준다는데
아, 내가 여기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더 이상 가면 저한테도 물론 손해지만 그 친구한테도 어떤 학습이 되냐면 가까운 사이에서는 어떤 노하우나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어떤 것도 그냥 공짜일 수 있어 라는 어떤 잘못된 그 학습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사회성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였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많이 그 친구한테는 좀 많이 좀 그래도 오픈을 하고 많이 좀 수용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친구를 도와주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물론 이제 미성년자일 때는 엄마가 아이한테 100%를 10대 빵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 때까지. 0에서 12개월. 자,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균형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균형점이 맞춰지는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보통 성인을 만들어주는 그 단계. 우리나라에서는 뭐 20세가 성인이긴 하지만 보통 뭐 20세보다는 보통 7, 80%뭐 대학 진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 졸업하는 그 순간을 이제 어느 정도의 균형점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이도 성인이 됐으면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기브 앤 테이크로 이제는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꼭 뭐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의 집안은 다 그렇게 굴러갑니다. 근데 아이가 커서 나이 40, 50이 됐는데도 그 아이는 맨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손벌려서 부모가 뭐 집안일서부터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돈 주는 거부터 전부 다 그렇게 해주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평생 노예 같은 관계가 되는 거고요. 아이는 너무나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자, 이거는 누구의 탓이냐? 사실 계속 베풀어줬던 이 균형점을 잡아갈 수 없게 만든 부모의 탓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극렬하게 보내고 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이제 마음 잡고 이제 공부 좀 해보시겠다고 뭐 좋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버이날이었어요. 뭐 내가 사춘기 때 뭐 거의 나간 애한테 내가 뭘 바랐겠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정신을 차렸기에 그때 이제 내가 어버이날이었는가 뭐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학교에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만든 이렇게 가슴에 다는 꽃 있잖아요. 약간 그 조화 같은 꽃. 예. 그를 뭐 3,000원인가 4,000원에 파는데 자기는 안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뭐 보통 평소에는 이제 엄마하고 별로 이렇게 서먹서먹 하다가 그럴 때 그냥 그런 걸로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애는 좋다고 하하하하호호호.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 고등학교 전까지는 네가 하도 상태가 세상에서 무서운 중2병을 앓고 있어서 내가 아무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엄마 그 꽃 받을 자격 있다고 생각한다. 에 달라. 야, 3,000원이 아까워서 안 주는 거 아니잖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형식적이어도 그런 형식적인 거라도 큰 건 못해도 작은 건 난 받아야겠어. 정색을 하니까 이거 놀란 거예요. 너도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엄마가 다 용납이 돼야 되는 나이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이제 엄마한테 돌아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 나이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아직 뭐 네가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 내 생일까지는 바라지 않겠다. 하지만 나 대학 들어가면 난 생일도 챙겨받겠다. 꽃이라도 사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주기만 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전달받은 메시지는 엄마는 나에게 주는 사람, 내가 엄마한테 줄 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언제부터 줘야 되느냐? 사실 어릴 때는
그냥 뭐 학교에서 하라니까 하고 옆집 애가 하니까 하고 그냥 지가 기분 좋아서 하고 요런 관계지만, 이런 어떤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나이 정도예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걔네들은 해주면 아우 야 너무 고맙다 하고,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그 아이는 평생 10대0 9대1의 관계에서 내가 왜 해줘야 돼? 원래 해주는 건 부모, 나는 받는 사람 이라는 너무 잘못된 메시지로 학습을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그 아이가 독립하고 자기의 자아를 찾아서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헬리콥터맘, 뭐 옛날에 캥거루 엄마, 아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메시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부모의 몫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면 부모한테서 받았던 그 그늘, 뜨거운 햇빛에서 받는 그 그늘 속으로 자기는 늘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포용하고 조금 더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베풀만 하고 너는 베풀 능력이 있으니까 베푸는 거고, 나는 늘 보호를 받았고 늘 보호를 받아야 됐던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잖아요. 근데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 가치가 잘 발달되신 분들은 도움을 받죠. 가족한테 도움을 받고 또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하지만 그 똑같은 정량의 도움을 줄 수는 없잖아. 사실 어떻게 줘요? 우린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심적으로라도 그분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도움 없이도 하려는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자기가 익숙한 공간, 익숙한 환경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약간 식물장애인인 거 맞아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기브 앤 테이크를 위해 노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는 대신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래야 기브 앤 테이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있습니다만, 그 친구들은 다들 정상인들이고 내가 그분들하고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의 마음의 목소리, 그분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단순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찾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밸런스는요, 적어도 반반, 아니면 6대4, 아니면 맥시멈 양보해서 7대3의 관계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점이 찾아갑니다. 그럼 이제 제 친구, 이제 그 복매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네가 뭘 많이 줘서. 근데 이게 그 친구는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고 받는 마음의 크기가 같았던 거지, 가는 거 오는 거에 그 형태만 달랐을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저는 뭐 그 친구가 제 뭐 가족 이상으로 내가 신뢰를 주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게 우리가 뭔가 기브 앤 테이크 했으면 내가 걔한테 뭐 예를 들면 파스 하나를 줬으면 걔가 다음에 나한테 주는 게 파스여야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가치라는 건 서로 기쁘고 서로 만족하고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으면, 그게 이제 아나바다 뭐 했을 때 나누고 바꾸고 하는 것들이 동질의 동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점이 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한쪽은 당연히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야 너도 좀 나한테 줘봐 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계속 참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느 순간 억울함이 생기고. 자, 이런 관계는요, 나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어떤 우울감이나 그 다음에 굉장히 무기력함, 그 다음에 인생의 굉장히 허망함,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거꾸로 계속 받기만 한 사람은요,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사회 부적응자. 자, 사회라는 건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핑퐁 핑퐁 내야 이게 계속 게임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한쪽이 그냥 확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게임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기브앤테이크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냥 삶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는, 굉장히 정말 제가 보는 세상에서의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잡아주는 게 누구냐? 어릴 때는 부모,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이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잘 모르는 대상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알려주지 않고, 아니면 그것들을 꼭 알려주는 방법이 직설적으로, 야, 너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어떻게 너는, 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주 1차원적인 유아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더 이상 관계를 너하고 하지 않겠다는 거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한쪽이 그것들이 너무 취약하다. 그러면 몸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지침이나 룰을 만들어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갈등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룰과 지침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에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사실은 뭐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예, 같이 엮인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관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관계에서도요, 흔한 말로 썩은 부분이 될 수 있는 어떤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잘라내줘야, 그쵸, 내 삶이 그래도 병들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체기에 계속 고름이 생기고 그 고름이 나한테로도 전이가 돼서 같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결국은 끝날 거면서 나도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하여튼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기브앤테이크는 영원히 게임을 지속할 수 있는, 이걸 게임으로 보지 말고 내 인생으로 보면 내 인생의 관계가, 내 인생의 삶이, 내 인생의 어떤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 번아웃 되지 않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는 기브앤테이크 이러면 뭐 뇌물을 줬으니까 청탁을 받는다던가 이런 아주 부조리한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 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가 주는 거는 이만큼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한테 오는 거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는, 이 균형점 밸런스를 누군가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를 맞춰주는 그 역할이 누구다? 나다. 예.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무자를 듯이 센치 제가 뭐 잘라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둘의 관계는 사실 7대3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 한쪽은 늘 피해자, 한쪽은 늘 주고 희생하는 피해자, 한쪽은 사회 부적응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인간 삶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휴, 우리나라 교육과정 안에서는 어딜 비집고 찾아봐도 뭐 이런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하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목이 아파 죽겠네. 네, 목에 좀 핏대를 세우고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선곡도 이거와 관계되는 거겠죠. 예, 뭐 핑퐁,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탁구 같은 거 칠 때 이렇게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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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 언어가 있더라고요. 티키타카. 예, 한국말 같진 않죠. 예, 티키타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면서 어떤 균형 있는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티키타카,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예, 요 노래를 부르는 분은 신이신 것 같은데, 어머, 까먹었다. 근데 여기서 알려주실 분이 없어요. 뭐 은가은이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요즘에 TV를 잘 볼 수가 없어갖고 살짝 까먹었네요. 네, 하여튼 예,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내 입장에서 지금 티키타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계속 0, 1, 2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10, 9, 8의 관계에 있는지, 둘 다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각성하시고, 예, 문제가 있으시면 저 너무애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